자, 인사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은 왜 그렇게 떠들어요? 왜 그렇게 설교를 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말하는 그런 걸 보고 배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두서없이 얘기해요. 생각 없이 얘기해요. 하지만은 말을 함으로써 생각이 뭐요? 정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저를 뭐 하기 때문에 성장시켜주는 그 매체이기 때문에, 또 내지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낫죠. 의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제만큼 이 길을 오기까지는 좀 그래요. 아무나 제 위치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의미 속에서는 제가 보여지는 이 시각, 관점, 철학, 주관이 누구한테는 또 강요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사람한테는 듣는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볼 때는, 저희 집사람이 볼 때는 상대가 없다. 제발 좀 상대 좀 배려해 주라 라고 하지만은, 근데 내가 상대한테 다가가지 않으면요, 그걸 배려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상대가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다가가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한테는 어찌 보면은 무용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다가감으로써 그렇잖아도 제가 여기가 아팠는데 저기가 아팠는데 가족 중에 누가 불편한데 그렇잖아도 제가 큰 병원에 가야 되는지 또 한의원에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한테 한번 자문 좀 구해 볼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는 제가 돌팔매로 상대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다. 제가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내지는 제가 어디에 파문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한테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뭐예요? 남창규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 또는 진정성을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설사 상대가 나를 도둑으로 강도로 볼지라도 그거는 제가 감내할 몫인 거지. 그래도 저는 또 내지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요, 상대는 오해할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좋게 바라본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요, 처음부터 뭐 한다? 좋아요부터 눌러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 들어보고 공감이 가거나 맞다 하는 순간 좋아요 눌러요. 또 내지는 뭐 하는 순간 내가 보는 관점에서 틀렸다면은 뭐요? 싫어요 눌러요. 또 내지는 내가 예를 들면은 좌파다. 그럼 우파는 무조건 뭐부터 눌러요? 싫어요부터 누르는 거지. 저는 좌파라 하더라도 내가 그 유튜브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나하고 반대편의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좋아요부터 눌러요. 누르고 난 다음에 들어보는 거죠. 봐보면은 딱 안다 모른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 또는 중심이 뭔지를 바라보는 거죠. 설사 나하고 관점이, 생각이, 의견이 다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떻다?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눌러요. 왜? 이런 관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 예를 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내 팬이다 하더라도 경향신문이라든가 한겨레도 봐야 돼요. 왜? 중심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라는 게 없어요. 그걸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가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는 것은 다 팩트야. 하지만은 상대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 그럼 무조건 나쁘다. 비난부터 해요. 근데 내가 그 입장이 돼 보세요. 또 달리 얘기하면 내 자식이 그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비난하실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도 아이고
내 자식입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니까 한 번쯤은 선처해 주세요.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안 되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랑 상대를 뭐요? 오로지 손가락질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랑은 다르다. 결국은 그 상처가 가시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내 자식한테 온다. 이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대에게라는 최호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버지가 연탄 장수였대요. 다시 말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존재였다. 좀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적으로 배운 게 없다. 그런 맥락에서는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뭐요? 어머니한테 맞았다. 연탄 불쑤시개로, 연탄 집게로 맞았다. 맞아 보셨어요? 맞아 보신 분들은 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남창기도 맞았죠. 맞았지요. 그래서 뭐 안 맞은 세대가 누가 있겠어요. 잘 되라고 맞는 거지. 때리면은 훈육하면은 잘 될 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뭐다? 반발이 생긴다. 그 아픔 통증 때문에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막 그런 맥락에서 이분의 삶 속에서는 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자식한테 연탄 집게로 때리는 아버지가 되지는 말아야겠다 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어떤 삶이 귀한 삶일까? 이분의 모토는 뭐라고요? 삶의 방향점이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은 과연 귀한 존재가 뭘까? 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귀하게 대접받지 못했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맞지 않는 삶,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귀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자기는 귀한 존재가 되는 직업을 택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 하나님의 소명, 목사라고 한 거죠. 신학교를 가는 거고. 그럼 신학교가 다 뭐 귀하다 이게 아니에요. 전 한의사가 제일 귀하다라고 저는 알아봐요. 그런 관점으로 살아왔다.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부모로부터 못 배운 이런 한이 맺힌 집안은 더 이상 자기 대에서 끊어야겠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그 아픔이 내가 상대를 향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일제식민지야 동학난이라든가 6.25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북한과 남한의 이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내가 억눌려 있다. 내가 예를 들어 머슴이다. 소장농이었는데 지주가 나를 학대했다. 나를 탄압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동학이라든가 전쟁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은 뭐예요? 그 전쟁이나 동학을 통해서 살아남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내 혼자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나눠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나한테 당대는 혜택을 못 받더라도 언젠가는 내 자식들한테 그 공덕이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전혀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회사를 차렸대. 건설회사를 차렸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집을 지을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회사를 차렸는데 건설회사를 차렸는데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일을 잘해야지 건축을 많이 해봐야지 그 일을 맡기는 거지.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일을 5년 10년을 했기 때문에 시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1급 건설회사 시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뭐요? 제가 누구 집 김아무개 막내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그래. 그 순간 뭐라고요? 다 맡겼다.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가지고 왔던 신망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씨를 뿌린다는 의미 속에서는 언젠가는 똑같이 거둔다. 그러니까 오늘을 제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는
이 시대가 저를 인정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인정받는다. 내 자식 때, 손주 때, 또 내가 죽어서라도 똑같이 뭐요? 보복 당한다. 보답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랑 없다. 누가 뭐 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지. 내만 좋으면 되지 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런 맥락에서 유튜브를 볼 때도 어떻게 돼요? 좋아요부터 누르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하고 싫어요라고 해서 그 사람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 지식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한기로 받아들여지느냐? 나를 더 뭐하게? 뱀으로, 독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느냐? 이다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를 봐도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어떻게 돼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힘으로 바라보느냐? 또는 타산지석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위험의 증오로 상대로 바라보느냐는 것은 다르다. 남창규가 바라볼 때 마치 코로나에 대한 반방역, 반정부주의자 같아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백신을 미워하고 내지는 양방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다. 정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그 반대편에 방역 패스, 백신 패스, 식당에서 이렇게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오로지 간첩 잡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 밥 한 끼가 주는 온정이 없다. 식당이 왜 잘 되느냐? 왜 식당이 안 되느냐? 말로는 방역 당국을 탓해요.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냐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어디는 매어 터져요. 저는 예를 들면 방역을 철저히 하는 식당은 절대로 안 가요. 왜?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기어 들어가겠어요.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또 달리게 하면은 남창기 원장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어서 가는데 기어코 뭐요? 남창기 원장 돈 안 쓰게 해준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저는 그저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나눠준다고.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절대로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다. 귀한 거다.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귀하게 돈을 치르고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돈이 다가 아니다. 사랑이 답이다. 근데 그저 나눠주는데 공짜로 나눠준다고 비난해요. 잘 가십시오. 그러니까 눈에 어떤 면에서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돈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고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인간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인체파동을 하는 전제예요. 그 악의 의미 속에서는 그 악한 놈이니까 악을 징벌하라, 상대를 때려잡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악함의 그 본성, 그 물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뱀이라고 한다면 뱀은 나쁘다고 규정짓잖아요. 뱀은 왜 뱀이겠어요? 그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남으니까 그 존재 가치를 뭐 하게 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프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 주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잘 바라보기 위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당신은 왜 아파요? 왜 힘들어요? 어디가 아픈데? 그 개념이 아니다. 보다듬어 주는 관점이 돼야 된다. 뭐 남창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해야지 또 열심히 또 그 말대로 원장이 말은 앞서 있는데 행동은 뒤따져 있는데요. 집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한테 상처받는 게 말하고 행동이 다르대. 불일치하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말이라도 앞서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향하는 목표는 뭐기 때문에 그 빛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꿈을 꾸지 않으면 절대로 꿈 근처에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꿈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 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다만 지금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나침반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한다.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변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때는 어땠고 지금 어땠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스스로를 뭐하게 한다? 가지치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는 거고 다만 그러려면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세상이 몰라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이 돈으로 인정하면은 돈으로 가야 돼. 제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가치가.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제천에 있다는 개념은 제천에서도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제가 이분한테 감사한 건 뭐예요? 이분이 도시에서 도심 한가운데서도 충분히 목회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시골에서 변방 한가운데서 변방의 그 경계에서 이 향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속에서는 저와의 동병상련, 그래도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세상에는 그래도 어디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에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내지는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가장 잘 있는 것이다.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왜 원장님은 마스크 안 쓰세요? 왜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왜 남창규는 저럴까를 바라보시라. 그러려면은 좀 유튜브 좀 보시라. 책 좀 보시라. 공부 좀 하시라. 생각 좀 하시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외줄타기라는 의미 속에서는 균형 잡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불균형, 비대칭 속에서 또 다른 비대칭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똑바로만 살아가면 좋은데 똑바로 산다는 삶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에서는 행복을 못 느껴요. 관심을 못 가져요. 결국 우리가 뭐가 나 있고 또 어떤 이렇게 치우쳐 있고 불균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로부터 관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위로가 되어줘야겠다.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 그런 존재다. 라는 관점이 있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